아빠,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엄마 만나 행복하게 사세요. 성민아, 우리는 너로 인해 힘들었던 일보다는 행복했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제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렴. 그렇게 예뻐하던 아이들과 한 번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성민이 억울하고 불쌍해서 어떡해요. 성민이 없이 어떻게 살라고. 내가 자네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의지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는가. 환희와 준이 걱정은 말고 좋은 곳에 가서 고통 없이 살게. 이렇게 기막힌 죽음이 또 있을까. 최진실의 전남편 조성민은 40이라는 안타까운 나이에 사망했다. 최고의 야구선수, 톱스타의 남편, 부상과 부진, 이혼과 친권 분쟁, 전처의 극단적 선택. 누구보다 화려했던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었던 삶을 내려놓은 것이었다. 그는 아내 최진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욕조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체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위치한 여자친구 박모 씨의 집.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빠와 술을 마시다 결별을 통보했어요. 새벽에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오빠가 숨져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조성민은 숨지기 직전 어머니에게 저도 한국에서 살 길이 없네요. 엄마 죄송해요. 아들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고 여자친구 박 씨에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당신과 함께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없었고 극단적 선택이 확실했다. 이때는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 4년 3개월, 처남 최진영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10개월 만이었다. 조성민의 장례식 동안 가장 눈에 밟힌 것은 환희와 준이 남매였다. 둘은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서로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줄곧 의연했던 준이는 할머니가 오열하자 할머니 왜 울어? 울지마. 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다. 환희는 어른들과 있을 때는 꿋꿋해 보이는 듯했지만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표정이 어두웠다. 그리고 조성민의 유해가 납골당에 안치되는 순간에는 두 아이 모두 눈물을 참지 못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 씨는 환희가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잘해주지 못했다며 많이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조성민이 환희와 준이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아이들의 학교 운동회였고 당시 그의 눈빛은 너무도 애틋했다. 이렇듯 사랑하는 두 아이를 남기고 조성민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장례식이 끝난 후 조성민의 어머니 유영숙 씨와 누나 조성미 씨는 조성민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성민이가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절대 죽겠다, 죽는다는 말은 안 했어요. 진실이 진영이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혹시 성민이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까 걱정돼서 물어보면 어머니, 저는 절대 그렇게는 안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믿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성민이가 얼마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연말연시에 멀리 있는 친구들한테까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1월 1일에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와 엄마 고생한다며 밥을 사준 것도 그렇고 아버지 입맛 없다며 굴을 사온 것도 그렇고 마지막 가던 날은 새벽에 문자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성민이 술 마셨냐고 물었더니 아마 마셨을 거라고 무심하게 답하더라고요. 그때 가봤어야 했는데 술 마시고 잠들었는 줄 알았지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가봤더라면 성민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여자친구가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숨을 안 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같이 살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보낸 게 너무 억울해요. 사무제 이후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유서는 내용도 글씨체도 모두 차분했고 그가 극단적 선택을 충동적으로 결심한 게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했다. 작은 수첩에 쓴 3쪽 분량의 유서에는 부모와 환희 준이 그리고 누나에게 남기는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유서에서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자식이 그동안 가슴에 못을 박아들였는데 이렇게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드리고 떠나가게 된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이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도 가져갑니다. 못난 아들, 더는 살아갈 자신도 용기도 없어 이만 삶을 놓으려고 합니다. 행복했던 날들, 가슴 뿌듯했던 날들도 많았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드네요. 제가 이렇게 가게 된 것에 대한 상처는 지우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었다. 그리고 환희와 준이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환희와 준이야. 너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상처를 아빠마저 주고 가는구나.
불쌍한 우리 애기들. 이 모자란 부모를 용서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미안함을 토로했다. 유서를 공개한 누나 조성미 씨는 우리 성민이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다 갔는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개했는데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험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생전에도 악성 댓글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죽어서까지 그런 말을 듣는 동생이 너무 불쌍하네요 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라도 사람들이 성민이에 대한 오해를 거둬들이면 좋겠다라고 말한 조성미 씨는 동생 조성민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최진실이 그렇게 간 것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조성미 씨는 성민이는 이혼 후 진실이가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 줄 몰랐죠. 진실이가 그렇게 된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모든 화살을 성민이가 다 받았잖아요. 그게 엄청났던 것 같아요. 성민이가 진실이 빈소를 지킬 때 저도 이틀 동안 같이 있었는데 진실이 어머니께선 고맙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론은 좋지 않았어요. 조성민이 왜 거기 있느냐는 말이 많았죠. 그래서 성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그냥 집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끝까지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입관할 때는 진실이 시신을 붙들고 바보야 왜 가느냐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실이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진실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아닌가 싶어서. 조성민은 어릴 적부터 방안을 최진실 사진으로 도배할 정도로 최진실의 열렬한 팬이었다.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은 것도 한 방송에 출연한 조성민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으로 최진실을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두 사람은 급속하게 사랑에 빠졌고 5살 연상인 최진실의 나이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성민의 누나 조성미 씨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제가 1999년 1월에 결혼했는데 그때 성민이가 처음으로 진실이를 가족에게 인사시켰어요. 그때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 곧바로 성민이가 괌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진실이가 이틀 동안 따라갔었나 봐요. 나중에 성민이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부터 진실이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괌에서 돌아온 조성민은 가족에게 최진실과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다고 털어놓았다. 조성민의 부모는 그러다 말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사랑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불같이 타올라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고 부모의 반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 조성민의 부친 조주영 씨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결혼을 반대했던 것은 어느 한 사람이 기울거나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각자 빛나야 하는 두 사람이 서로 희생을 하며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을지 염려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도 스타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을 텐데 그걸 포기하고 운동선수 아내로서 내조를 잘할지 걱정됐던 거죠.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둘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2000년 12월 스타 커플로 화제를 모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2001년 환희를 낳았을 때까지는 화목하게 사는 듯 했으나 행복한 생활은 3년을 넘기지 못했고 2002년 말에는 별거를 시작해 2004년 9월 협의 이혼했다. 조성민의 어머니 유영숙 씨는 아들의 이혼에 대해 둘이 이혼한 건 어느 한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민이나 진실이나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 1년만 더 살아봐라. 그래도 3년은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라며 성민이와 진실이한테 사정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누나 조성미 씨는 성민이가 조금만 굽혔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성민이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서다 보니 싸움으로 이어졌고 사랑하는 강도만큼이나 싸움의 강도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라며 동생마저 허망하게 떠난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흐느꼈다. 이후 조성민은 2005년 신마담으로 불리는 신미영과 재혼했으나 2008년 최진실의 사망과 이후 불거진 친권 분쟁으로 공공의 적이 되다시피 했다. 이에 조성민은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포기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리고 신마담의 가방 사업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대중은 신마담과 조성민을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최진실은 그렇게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두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조성민이 신마담의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누나 조성미 씨는 조성민과 신마담에 대해 성민이와 신미영은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인사를 시킨 적도 없어요. 혼인신고했다는 얘기도 나중에 들었는데 그만한 사연이 있지 않을까 추측만 할 뿐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진실이도 누구도 원망스럽진 않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성민이를 비난했던 분들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딸 최진실과 아들 최진영에 이어 사위 조성민까지 잃은 정옥숙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조용히 빈소를 찾았다. 정 씨는 딸 최진실이 사망한 후에도 사위 조성민을 서운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내가 키우고 있지만 내가 가면 아빠와 살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조성민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그런 만큼 사위의 사망 소식을 접한 정 씨도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정 씨에 따르면 조성민은 아이들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함께 운동을 하거나 놀러 다녔다고 한다. 조성민은 커갈수록 자신을 닮아가는 환희, 나날이 애교가 늘어가는 준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었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묻기도 했지만 선물을 전하기도 전에 사망 비보가 먼저 날아들었다. 그리고 조성민이 사망 전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날씨가 추우니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라는 문자 메시지였다.